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지난 5월 서울과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에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전세 임대가 최근 전세 사기 등의 사건으로 인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하반기 시장 전망과 함께 전세 사기를 대비하는 내용 증명에 대한 부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전화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 도와주는 남자, 전투남 정현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러다가 또 비가 와서 이 더위를 또 식혀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날씨가 매우 덥거나 아니면 또 비가 와서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거나 아니면 무릎이 쑤시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럴 때 어찌 보면 좀 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좀 지금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더불어서 아직 더 떨어진다, 또 상승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미래를 좀 앞날을 하반기 시장을 좀 준비하는 부분에서 오늘 정확한 좀 포인트와 알찬 정보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제가 활짝 웃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세미나 공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부동산에서 저희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이곳에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고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제가 서울 쪽에 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요즘 아시다시피 빌라 시세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네. 예, 전세가 12월 달에 이제 만기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를 이렇게 뭐 가격이 좋진 않지만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뭐 계속 이게 가지고 보유를 가야 하시는 게 될지 좋을지. 네. 예, 그게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요. 네. 예,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예, 일단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럼 보유하고 계신 빌라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네. 목동 233-86. 네, 혹시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주택일까요? 예. 네,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네, 이게 도로명 주소로 362-10번지인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예, 네. 예. 자, 앞으로의 전망, 지금 보유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매도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예, 하셨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예. 지역은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요 태릉입구역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이시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요 바로 앞에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좀만 가시면 네, 바로 이제 여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시청자님 여기에 뭐 거주하고 계십니까? 투자해 놓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여기 이제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거든요. 아, 전세를 예, 예. 주셨고. 예, 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12월이 만기라고요? 네, 그러면 전세금이 지금 얼마죠? 전세금이 지금 3억 조금 못 되는데요. 요즘 많이 내려가지고 요즘 시세는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세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궁금해하실 법한 게 네. 요거를 이제 계속 이제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서부터 좀 얘기를 네. 해드리면서 우리 예, 시청자님한테 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좋은 건 태릉입구역 더블 역세권이에요, 시청자님. 예,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셨겠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동네가 뭐 석계, 뭐 광운, 그리고 뭐 예. 먹골, 뭐 묵동서부터 해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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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보면 요 앞에 동부간선 도로랑도 가깝고 중랑천이랑도 가까워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좋게 좀 꿈을 꾼다면 네. 여기 하천 바로 앞이니까 조망권 개발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래도 좋겠죠. 너무 좋잖아요. 천도 예, 예. 보이고 도로도 있겠다. 더블 역세권에 너무 좋은데 예, 현재는 지금 이 구역, 이 천 예. 주변 라인 자체가 크게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오히려 태릉입구 좀 뭐 북쪽이라든가 아니면 석계역 아세요? 예, 예, 알죠. 요런 쪽들은 좀 개발이 좀 크든 작든 좀 개발이 되는데 태릉입구역 아래쪽 같은 경우는 개발이 좀 미미하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일단 시청자님께서 매도를 해서 뭐 네. 다른 곳으로 갈아탄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현실이 요즘 부동산이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요즘 10분이 찾아오시면 6분은 팔고 싶으신 분이 계신데 안 예. 팔려요, 요즘에. 예, 그래서 전 조언을 좀 드린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좀 좋아지려면 예. 기본 한 5년은 필요하거든요. 예, 한 5년 정도. 예, 그래서 내가 한 이 정도까지 기다릴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하시는데 예, 나는 그 전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 어떤 누군가는 막 1년 만에 돈 벌고 싶어요. 2년 만에 벌고 싶어요. 3년 만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좀 가격 차익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요 기간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뭔가 좀 결과를 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좀 매도에 좀 적극적인 요 포지션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원에 있는데요. 아, 이거를 수원이에요? 매매를 하고 수원에 조그만한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제가 이제 그게 조금 더 고민이 되거든요. 아, 수원의 소형 아파트라는 건 뭐 10세대, 50세대, 100세대 몇 세대예요? 그런 소형보다 뭐 평수가 조금 작은 평수 있잖아요. 아, 한 작은 두개 정도. 평수. 예. 작은 평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메탄동 쪽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수원역 쪽 관심 있어요? 장안구 관심 있어요? 수원역 쪽은 너무 복잡하고. 복잡하고. 예, 너무 어. 복잡하고 주차할 데도 없고 거기는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가보니까. 없어. 네. 네. 그 메탄동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메탄동 괜찮아요? 예, 메탄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메탄동 많이 얘기해드렸는데. 하여튼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예. 메탄동에 좀 어떤 걸 좀 더 들어가면 좀 좋으실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자세히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말하시는 뉘앙스를 봤을 때는 요거 지금 파실 마음이 거의 굳혀졌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전망이 5년 정도 됐을 때 괜찮다 그러면 가져갈 생각도 있거든요. 제가 뭐 월세를 주고라도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5년 정도 뒤에 무슨 호재라든지 뭐 좋아진다든지 이런 게 없다면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이제 좀 그런 일단 시청자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예예. 제가 만약 이 부동산을 들고 있다면 네. 적극적인 우선 제가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우선 아 그래요? 매도를 하고 예. 시청자님이 다른 동네가 아니라 이제 메탄이라 그랬잖아요. 예예. 예, 메탄동이 매력적인 게 광교랑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아 예예. 광교랑 가깝다 보니까 예. 이 메탄에서도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죠? 예예예. 80년대 지어진 애들. 아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 것 같아요. 저라고 한다면. 아 그래서 이 부동산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걸 떠나서 예예. 여기가 좀 달라지려면 광운대도 네. 석계도 요 주변이 더 마저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예. 좀 걸린다. 그래서 좀 예. 막연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현재 광교랑 붙어 있는 쪽에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게 제 예. 조언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제가 따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첫 번째로 만나본 곳은 서울시 중랑구 목동에 위치한 주택이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 주변으로 중랑천이 지나고 있고 또 태릉 입구역이라는 더블 역세권이 위치해 있지만 현재 주변 지역이 좀 개발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가신다면 향후 5년 정도 혹은 지금 당장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적극적인 좀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지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역 주택 조합을 2군데 가지고 계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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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분들은 이걸 좀 발을 빼라고 하는데 네. 이걸 빼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계속해서 네.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좀 빼야 할 것인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지주택 2군데 위치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구로구 가마산로 25길에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건대 리버시티 자양동 쪽에 있는 거거든요. 아, 네. 하나는 이 보라매 근처인 것 같고요. 네. 다른 네. 하나는 이제 건대에 있는 지주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좋습니다. 요즘 이 지주택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번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보라매와 건대의 위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네. 야, 이거 하기 힘든 이 지주택을 2개나 가지고 계시네. 아파트 한번 살고 싶어서요. 아유, 어쨌든 시청자님 2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이걸 아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보람에는 그때 집 보는 날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될 것 같아서 넣고요. 아, 될 것 같아서. 건대는 옆에 사람들이 주위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깝고 될것 입지도 좋고 같아서? 그래서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서. 진행이 안 되네요. 언제 하셨죠, 각각? 21년도 단곡 여기가 21년도요? 건대는 21년도 한 5월 달인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보람에는 21년도 8월 달이야. 아, 요 건대 쪽이 21년도 5월, 여기 뭐 8월 뭐 이런 시기시는 거네요. 한 네. 2년 정도 지났네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이라든가 다 보면 그냥 한 10년은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청자님.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시청자님이 이제 전체 기간을 빼고 시청자님이 들어간 시점에서 이제 약 2년이 지난 거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적인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무난하게 뭐 입주 때까지 뭐 한 8년 정도 뒤에는 또 잘 될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상황이 이게 지역 주택 조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역 주택 조합이 좋은 사례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사례도 있어요, 시청자님. 맞아요. 예. 어쨌든 이게 소액으로 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3천만 원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 5천만 원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 이런 걸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통장에 5천만 원 있는데 이거 딱 보면 눈이 확 가거든. 그래서 조언을 좀 드린다면 어쨌든 이걸 풀어나가는 데까지 완성 퍼즐 맞추기까지는 되게 이제 마음고생이 많이 심해요, 시청자님. 그래서 전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일단 모든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좀 로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으니까 이 재건축이 되는 부동산을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신축 아파트가 되는 이 재개발 부동산을 또 사는 거고, 그럼 난 이 돈이 없어. 이 돈도 없어. 이 돈도 없으면 뭐 다른 뭐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지금 진행 중이 안 되는 거라든가 그런 걸 하시는 거고, 내가 그 돈보다 좀 더 아래 금액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지역주택조합인데, 어쨌든 계속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다는 보장성은 일단 없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은 계속 들어가시잖아요, 시청자님. 아니 그래서 지금 보라매 같은 경우는 1차를 넣는데 2차를 넣으라고 해서 이걸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넣고 있거든요. 넣으라고 하는데 며칠까지 넣으래요? 30일까지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었어요. 안 넣으니까 또 다른 얘기는 없고. 그리고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2차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2차, 저기 보라매 같은 2차를 넣어야 되나 마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아, 일단 시청자님 뭐 자금 유동성은 좀 어떠세요, 스스로? 뭐 앞을 좀 아니 내다보셨을 때. 지금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하도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웬만하면 입지적으로 건대 쪽이 좀 괜찮으신데, 시청자님. 건대 쪽은 2차까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불안하시면 한쪽은 놓으시는 게 좀 맞으세요, 시청자님. 아, 빼는 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세하게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다 보니까 따로 깊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선은 한쪽만 좀 가져가시는 쪽으로 하고 둘 다 가져가시는 건 좀 애매하실 수가 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뭐 보라매 쪽에 뭐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다만 둘 다 짊어지시기에는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다. 잘 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나서도 문제가 못 들어가게 막는 사례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공사를 하는 입장과 조합의 입장과 이 돈 문제가 사람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각박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상황에선 진행이 착착착착 되기는 솔직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잘 되어 나갈 수도 분명 있지만 이제 마음고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우선은 지금 현 상태로 주신 걸로만 봤을 때는 건대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더 자세한 건 제가 따로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지역 주택조합 두 곳을 만나봤습니다. 자, 두 곳을 둘 다 짊어지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주택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라매와 건대 중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좀 건대 쪽을 추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전화 상담을 연결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문자 상담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효성 해링턴 아파트를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1억이 떨어져서 걱정인데요. 매도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평택 고덕신도시 계룡리스빌 파크랜드 아파트에 현재 거주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용인시와 평택시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첫 번째로 기흥 영덕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입니다. 기흥. 그래서 수지, 기흥, 처인. 이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영덕동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 오른쪽에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철도 수원 신갈-IC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근처에 뭐 호재를 좀 본다면 왼쪽에 어쨌든 요 보시면 요 삼성이 뭐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용인 같은 경우는 요 구성, 요 GTX 호재 부분이 있는 부분, 그러면서 기흥역 주변에 재건축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분, 그러면서 아래쪽에 삼성의 투자 그리고 SK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착착착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용인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쨌든 되고는 있는데, 시청자님이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뭐 여기도 호재가 있다, 여기도 뭐 삼성맨이 있다, 호재가 있다 하지만 요게 호재가 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막 한 번에 싹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오르기까지는 먼저 오르는 부동산이 있고 시간에 의해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올랐다가 어쨌든 시청자님 말씀대로 부동산이 빠졌다. 그럼 빠졌다라는 건 우선순위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구나. 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선상에서 앞으로의 호재들이 특히나 이 GTX 같은 경우는 2024년 내년에 구성역에 이렇게 개통을 하는 부분, 요것과 맞물려서 기흥역 주변이 개발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맞닿아서 어쨌든 구성역 주변과 그리고 북쪽에 뭐 분당이라든가 가까운 기흥 더블 역세권이라든가 얘네들이 어쨌든 먼저 영향을 좀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이 영향을 받는 타이밍이니까 현 상태에서 뭐 가격이 좀 빠져서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미래 가치를 보셨을 때 내년에 좀 풀리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조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측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 김양장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송담대역이라든가 요 삼동에서 또 내려오는 뭐 철도 호재를 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버랜드. 그래서 이 동네 또한도 역시 뭐 미분양이 났다거나 뭐 어렵다거나 힘들었던 요 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든 대기업의 투자가 요 용인 처인에 좀 많이 되고 철도 호재까지 좀 들어가면서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한테도 당연히 좋은 영향으로 미쳐집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의 부동산이 좋아지게 되면 어쨌든 기존 경부축, 어쨌든 경부 2축도 개발을 하지만 경부 1축, 경부 고속도로 라인은 더 주목을 받으실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어서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년 뭐 하반기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난 이것도 저것도 막 다 싫다. 그러면 파셔서 차라리 좀 보태가지고 분당 위쪽으로 올라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 자체가 뭐 바로 앞에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른쪽에 상갈, 왼쪽에 청명 있는데 좀 다 나가야 돼. 그리고 아직 시골틱한 모습들이 산도 아직 남아있고 공장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뭐 푸르지오도 들어가고 근처에 뭐 롯데캐슬 다 들어가서 좋지만 좀 답답하다,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동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본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SK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1억이 떨어졌다는 것은 집중된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내년 정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싶지만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전문가님께서 방송 종료 이후에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따로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 전문가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반기 교통호재 투자지역 추천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부동산 강의와 지역 분석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 그리고 이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하반기 전망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면서 전망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면서 요즘에 또 뭐 내용 증명, 뭐 고소, 뭐 임대차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 관련된 역전세 이슈가 또 하반기에 좀 예고가 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 두 가지 부분 같이 맞물려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따로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 전문가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반기 교통호재 투자지역 추천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임대차 3법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준비한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의 뭐 불안한 이런 상황 자체가 꼭 뭐 임대차 3법이 때문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논하기보단 제일 중요한 건 임대차 3법의 애초에 이 계기서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현 상황을 보면서 좀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거 안정에 대한 이런 보장, 그 집주인의 좀 등살에 서민의 이런 모습을 정부가 막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 법안을 만들어주자 해서 임차인을 위한 제도를 하자. 그래서 2년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4년 살게 하자. 한 번 더 계약하게 하자. 그리고 상한제도 걸어서 5% 이상은 못 올리게 하자. 그러면서 꼭 이런 거 신고하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 3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잘한 거다, 이제 못한 거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 법이 2020년 7월서부터 가동이 되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막 전세가 막 엄청 올라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그 전에는 임대인이
지금과 정반대인데 임차인한테 너 나가라고 내가 들어와서 살 거니까 나 집 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임차인을 못 내쫓아서 막 안달이었어, 이때 상황들 자체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정반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전세를 구해야 된다, 전셋집을 살아야 된다, 월세로 해서 월세 나가면 우리 돈 못 벌고 우리 못 산다. 근데 외국은 전부 다 월세로 살거든. 그래서 이 전세라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예민한데, 이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올라 버리면서 이제 머리를 굴린 이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일가족이 뭐 딸도 범행에 가담했다, 막 건축왕 나오고, 그래서 일부 지역 피해가 800명 이상이고 뭐 5천억 이상 규모고 상당히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누구한테 터지고 있느냐. 신혼부부인데 이제 전세 빼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못 가요. 평생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보증금을 또 못 받고 있어. 그리고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있는데 이것도 전셋집에 넣어놨는데 또 이것도 사라졌어. 노후를 위한 전세금인데 이것도 사라졌어. 자녀를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서 얻어줬는데 전셋집을 오히려 이 전세금이 지금 날아갈 판이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사셨던 분들한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아셔야 될 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좀 보신다면 어떤 좀 집을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분양가가 보통 일반적으로 좀 한다고 한다 치면 분양가가 이걸 1억에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둔갑시키는 거예요.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로 1억을 잡아버려. 그러면 전세가를 막 1억으로 잡아버리고 매매가를 1억 3천으로 잡아버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 동네 중개사분 시키든 지인 시키든 뭘 하든 얘기하는 거야. 3천만 원이면 집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열심히 성실하게 모은 전세금을 열심히 모으신 분들의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일들이 크게 지금 터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19년서도 그렇고 2020년 초서부터 2020년 말까지 해서 이런 일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매매가를 전세가로 둔갑을 시키고 집을 깡통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얘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폭탄 돌리기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이제 하반기가 됐든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주라든가 아니면 동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중개사분이나 이런 서민의 전세금을 가지고서 좀 호의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지금 스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분양사 전문적으로 그냥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이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물건 파는 사람이야. 그 중개사분들은 그냥 서류상에서 중개를 문제 없이 하시는 분들이고 건축주는 지어서 그냥 파시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요걸 통해서 싸게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동일한 전세가 매매가가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현재의 상황인 거고, 결국은 서로 간에 이런 전세금을 가지고서 막 리베이트 이제 왔다 갔다 뭐 복층 어떻게 하면 복층, 저는 복층을 잘 권장은 안 해드리지만 왜 복층이 볼 땐 좋지만 뭐 난방이라든가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막 복층이 막 좋다 그래. 그럼 뭐야? 그냥 물건 판매하는 사람일 수 있겠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볼 땐 좋아요. 근데 살고 관리할 때는 좀 어려운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매매가가 동일한데 막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분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애로사항인 거고,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현 상황에서 함부로 또 싸다고 해서 들어가시고 싸다고 해서 이렇게 참여하시고 하시게 되면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요즘 또 경매도 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은 좀 살짝 이렇게 뭔 싼 물건, 뭐 금매로 나왔다, 요걸 함부로 하셔서는 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임대차 시장은 물론이고 이 주택 시장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조속히 안정화가 되어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부동산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 증명으로 전세 사기를 대비하는 방법과 또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임차인 분들이 요즘 이게 많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만료가 되는 계약 이제 만료가 이제 딱 이제 되다 보면 예전 같았으면 뭐 좀 늦으시나 보다 집주인이 내 전세금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계약 만기 날이 이제 다가오기 전서부터 막 한 달, 두 달 전서부터 뭐예요? 너 내 돈 안 주면 큰일 나? 하면서 막 내용 증명을 요즘 많이 보내요. 그래서 뭐 1차 내용 증명, 막 2차 내용 증명, 막 최고장까지 해서 막 집주인분들한테, 집주인이 누구 이제 임대인 분들한테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어떤 상황이었냐. 임대인이 완벽 갑이었다고, 슈퍼갑. 근데 지금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완전 바뀌었어. 임차인이 완전 갑이 됐어. 전에는 막 임대인이 막 임차인 너 나가라 안 나가면 네 거 뭐 짐 다 싹 다 들어낼 거다 막 하면서 막 소장 보내고 했는데 지금 2, 3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임차인이 역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전부 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산 지키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내용 증명이 나오다 보면 이 다음에 뭘 하냐 지금 임차인 분들이 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지급 명령 시켜 돈 줘 이거 우선권으로 막 이걸 내가 돈을 빨리 이제 우선권으로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내가 이사를 하더라도 내 재산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력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고 나서도 별 진전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시장에 개입을 해버리게 되면 시장 질서가 무너진다. 근데 이 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전 같은 경우는 뭐 하려고 굳이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전세가 끌어올려서 지금 뭐 시장을 조장했냐? 지나고 나서 어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도 역시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 쌍방거래란 말이야. 근데 정부인 제3자가 이걸 왜 하고 있냐 이거야.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선 어느 때든지 간에 그때나 과거나 지금이나 정부는 항상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막 침체거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사라져.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정부가 이 집주인분들한테 대출을 권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대출 지원을 또 전폭적으로 또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시장이 무너지는 걸 정부가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에 좋은 영향이 될지 안 좋은 영향이 될지 그래서 질질질질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정부가 하는 방향이 뭐냐면 좀 대출을 좀 잘해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힘냅시다. 좀 이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면역이 돼서 대출을 해서 지금 또 사야 될 때 아닌가? 막 이런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수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부 지역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리한 투자, 내가 막 대출을 크게 해서 하는 투자는 지금 현 상황에서 좀 많이 큰 리스크를 또 짊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임대인분도 임차인분도 어차피 이 시나리오는 뻔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쌍방간의 거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율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거 하면 막 엄청 오래 걸리고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임차권 등기 명령, 뭐 집주인의 체납 세금 확인하고 막 매물 일부 늘어나고 좋은 매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문제 있는 매물이 늘어난다거나 경매 건수 신청이 늘어난다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 한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내놓는 카드는 딴 거 없어요. 대출 규제 완화해서 임대인분들 대출 좀 땡겨서 그 임차인 분들한테 좀 주세요. 조금이라도 좀 노력하는 모습 보이세요. 이런 거거든요. 솔직히 이거 이외에는 쌍방간에 거래니까 뭘 할 게 좀 애매한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 주의하셔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정말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 힘들다. 그래서 이 대부분 물건이 뭐예요? 오피스텔. 대부분 이런 이제 빌라.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게 나왔다 그래서 막 득달같이 가서 막 샀다. 막 이렇게 막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요. 뭐 인테리어 볼 거였으면 그냥 내가 인테리어 하지. 그냥 업체 고용하면 다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거에 혹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더불어서 지금 너무 이런 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선 지금 이 역전세, 전세 이 문제가 좀 매듭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매듭이 지어지긴 어려워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환기를 해서 지금 어려운 시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가고 있는 곳들이 있다. 어디가 날아가는가? GTX-A가 개통이 내년에 2024년에 됩니다. 그래서 수서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성역 그리고 성남역, 동탄역 이런 역들, 여기 개통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내년에 또 이것도 오픈이란 말이에요. 오픈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또 투자를 해서 또 건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용인이 좀 많이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당, 청구 역세권이 개발을 해서 또 달라진다. 그래서 서초 뭐의 정보사 부지도 달라진다. 마포 성산지구 달라진다. 왕숙이 또 이렇게 하고 있네. 주공 5단지가 또 달라지네. 이촌이 구로가 장일구역이 즉 이것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부정적인 기운만 안고 하실 게 아니라 신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7년 만에 뭐 위례 트램이 들어가면서 송파구, 하남시 그리고 더불어서 성남까지 해서 위례 같은 경우는 또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신선이라든가. 그래서 호재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반기 시장에선 확실한 호재가 진행 중인 곳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손해를 안 보시는 거지. 자꾸 이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자, 안 팔리는 부동산 물건 같은 경우도 혼자 고민하신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내놔보고 저기도 내놔보고 사람도 좀 많이 만나보고 뭐 중개수수료도 많이 대주겠다고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하셔야지 매매가 되는 거지. 그냥 뭐 한번 이렇게 해서 해줘야 뭐 누가 해주냐고. 결국은 이 거래는 사람을 또 만나야지 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는 거지 당장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 이 골이 어쨌든 하반기와 내년까지 해서 일부 터져서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는 지금 호재, 투자가 일어나는 유동인구가 좋아지는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끝으로 사례를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다 보면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강국이다, 뭐 반도체 하는데 지금 일본이 갑자기 또 급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그 일대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택처럼 막 엄청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그쪽에 이제 중개이신 분 보면 역사적으로 이럴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발 호재는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시장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이 시장에 주목을 하셔서 좀 불확실한 좀 전망,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정부가 하는 포지션 정책에 의해서 보면 조금은 오를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재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 혹은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 하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내년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 노선과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신당 청구 역세권, 서초구 정보사, 마포 성산지구에 이어서 남양 왕숙, 잠실 주공, 이촌동, 구로구, 장위 1구역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도움 말씀 주신 정현훈 전문가님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강의와 무료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근대TV와 서울근대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